만들어진 그 배열을 다른 모양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데이터가 있는데 아마도 1차원 배열인 것 같아요. 자료는 12개가 들어가 있고요. 자, 자료가 12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0부터 .1 해서 .1까지 들어가 있겠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numpy as array로 만들었고 range 12 했으니까 지금 자료는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1차원 배열이고 1차원 배열이고요. 디멘전은 1차원이고 쉐입은 어떻게 되냐면 12 이렇게 되겠죠. 자료가 12개 들어가 있으니까. 얘를 내가 뭘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면 2차원 배열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2,6 하게 되면 데이터를 형태를 reshape 합니다. 그러면 얘는 함수예요. 그래서 2,6 하게 되면 어떻게 바뀐다? 이렇게 2차원 배열로 만들어지는 거죠. 반대로 이렇게 2차원 배열을 1차원 배열을 이렇게 2차원 배열로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주로 많이 사용하냐면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딥러닝 수업들을 배우게 되면 이제 그 인풋의 모양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인풋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2차원 배열이다. 그러면 1차원으로 자료를 플랫하게 펼쳐가지고 전달해 줄 경우 이 함수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뒤에 나중에 이제 그 기계학습이라든가 딥러닝 관련된 수업을 들으려면 이 함수는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넘파이 구조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좀 그 배열을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넘파이 A 레인지로 했으니까 2, 3, 4, 자, 어떻게 되죠? 2 곱하기 3 곱하기 4니까 얼마냐면 24네요. 그렇죠? 0에서부터 23까지 어떤 24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이 만들어지는데요. 얘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3차원 배열로 만든 거예요. 그럴 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 x를 reshape 하는데 2, 3, 4 하게 되면 3차원 배열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자르지? 처음에는 4개씩 자르는구나. 그렇죠? 4개씩 자르죠. 하나, 둘, 셋, 넷, 4개. 4개. 하나, 둘, 셋, 4개 자르고요. 다시 하나, 둘, 셋. 잠깐만요. 여기 잘못 잘랐다. 그죠? 4개 자르고 4개 자르고 자, 4묶음씩 자르는 거야. 4묶음씩 잘라보자. 자, 이렇게 4묶음 자르고 다시 4묶음 자르고 4묶음 자르고 4묶음 잘랐네요. 그럼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지고 이런 애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애가 3개가 있네요. 그렇죠? 이런 애를 다시 3개씩 묶고 3개씩 묶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3개씩 묶었죠. 3개씩 묶은 2개의 꾸러미를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1차원 배열을 3차원 배열로 이렇게 리시브를 사용해서 구조를 변경하는 거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이제 이게 언제 많이 쓰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지인데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이렇게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컬러 이미지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3차원 값이 되겠죠. 그렇죠? 3차원. 그래서 2차원 배열의 각각의 하나의 값은 RGB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얘는 하나의 값을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이렇게 3차원 배열로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활용할 때 언제 활용하냐 이렇게 컬러 이미지 값들을 다룰 때 이렇게 차원 변환 같은 걸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제 바로 전에 얘기했던 이겁니다. 지금 그 2차원 배열을 만들었어요. 2차원 배열. 자, 2차원 배열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아마도 이런 모양이 되겠죠? 아마도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2, 3, 4, 5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2개의 로우하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컬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를 1차원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아까 어떤 바로 전에 보셨던 것처럼 어떤 방법이 있죠? 리쉐입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 여기 있는 것처럼 플라튼이라는 걸 부릅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2차원 배열이 이렇게 1차원 배열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F를 하게 되면 이제 2차원 배열을 펼치게 되면 사실은 얘를 이렇게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얘를 하게 되면 자 2, 3, 4, 5 이렇게도 만들어도 되지만 얘를 이 순서대로 해서 펼칠 수도 있겠죠. 그러면 2, 4, 3, 5 이거는 뭐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그 쌓여져 있는 행의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거고 얘는 어떤 거예요? 열의 순서대로 이렇게 1차원으로 플랫한 건데 이 마이너스 F 이걸 하게 되면 F를 주게 되면 이렇게 컬럼이 아니라 로가 아니라 컬럼 열 순서대로 이렇게 다시 1차원으로 바꿔준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산에 필요한 모양으로 이제 2차원 배열들을 1차원 배열로 구성하고 싶을 때 이렇게 플라튼이라고 하는 걸 쓴다라고 하는 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지금 2차원 배열을 1차원 배열로 만드는 것도 해봤는데 이번에는 지금 두 개의 1차원 배열이 있어요. 1, 2, 3, 그다음에 4, 5, 6, 1, 2, 3, 죄송합니다. 1, 2, 3 있고 2, 3, 4. 1차원 배열 두 개가 있는 거죠. 배열 두 개가. 이게 오리지널 배열이야. 얘는 뭐지? A, 얘는 B야. 그럼 우리가 뭘 하고 싶냐면 이렇게 쌓고 싶어요. 이렇게 2차원 배열로. 그렇죠? 1차원 배열을 이렇게 2차원 배열로 만들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말 그대로 스택을 하시면 돼요. 스택. 그러면 이렇게 쌓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를 열로 쌓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택을 부르면 이렇게 로우로 행 단위로 이렇게 스택을 합니다. 스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자료를 이렇게 쌓아놓는 것을 스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스택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1차원에 있는 자료들을 이렇게 행 단위로 이렇게 쌓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스택을 하는 것은 뭐랑 똑같다? 이게 행 단위로 스택하는 로우 스택하고 같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아까 바로 전에 로우 스택이었는데 이게 컬럼 스택입니다. 그러면 1, 2, 3, 2, 3, 4다 그러면 이게 그 컬럼 단위로 쌓이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확인하면 2, 3, 1, 2, 2, 3, 3, 4 이런 형태의 모양으로 쌓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로우 스택, 그 다음에 컬럼 스택. 그래서 그냥 스택을 하게 되면 이제 로우 스택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자, 쌓는 거 보면 여기 재밌는 것은 H 스택이라는 거 있죠. 얘는 H 스택은 어떻게 쌓는 걸까? 자, H 스택을 하게 되면 자, 지금 1, 2, 3이죠. 1, 2, 3이 들어가 있고 여기 있는 것처럼 2, 3, 4인데 지금 H 스택을 하게 되면 얘는 차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원은 1차원을 1차원으로 그냥 유지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여기 있는 것처 H 스택을 쌓아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게 그냥 값들이 1, 2, 3, 2, 3, 4에서 1차원의 스택, 1차원의 어떤 자료들로 차원 변환 없이, 구조 변환 없이 이렇게 쌓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택과 H 스택의 차이점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차원은 유지하는 거예요. 차원은 1차원에서 1차원 유지하는 형태로 자료를 쭉 일렬로 쌓는 구조. 넘파이의 그 배열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스택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스택을 사용해서 이제 바꾸는데 이 스택 사용한 다음에 이렇게 T가 이제 이게 트랜스포즈거든요. 그래서 그 배열을
이렇게 돼 있는 배열을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바꿔주는 함수가 요거예요. 트랜스포즈. 그래서 이런 함수를 사용해서 스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택을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모양이 되겠어요?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numpy 스택 AB 하게 되면 아마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1, 2, 3 자, 2, 3, 4 이런 모양이죠. 근데 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전치시킨다고 하거든요. 전치시키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얘를 회전시키면 이렇게 1, 2, 2, 3 다음에 3, 4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트랜스포즈 해가지고도 스택을 아까 바로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배열의 구조를 이렇게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일단은 로우 단위로 스택을 한 다음에 다시 얘를 구조만 바꾼 거죠. 얘를 어떻게 해요? 트랜스포즈에서 지금 전체 행렬이라고 하는데 전체 행렬을 바꾼 구조를 전체 행렬로 바꿔가지고 이제 구조를 바꾸는 것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넘파이에서 배열 다루는 거 한번 다시 한번 볼 건데요. 일단 이렇게 지금 X라는 배열을 만들었어요. X라는 배열은 2 곱하기 3 곱하기 4니까 24개의 값들로 돼 있어요. 원소로 돼 있고 얘를 지금 리쉐입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리쉐입을 하는데 2, 3, 4니까 3차원 배열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2개, 3개, 4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2개, 죄송합니다. 2개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3개 만들어졌고 4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차원을 바꿀 때 맨 앞에 있는 애를 뭐라고 하냐면 axis 0라고 하고요. 두 번째를 axis 1, axis 2라고 합니다. 이거 axis는 이제 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축 이게 아마도 어떤 축일까요? 자, 이게 이제 2차원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가 컬럼하고 로가 되는 거고요. 로하고 컬럼이 되는 거고 앞에 있는 것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플레인이라고 평면이라고 합니다. 3차원이니까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첫 번째 평면에 있는 값만 얻어오고 싶다. 요것만 얻어오고 싶다. 여기 있는 요것만 얻어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x 한 다음에 0 콜론 0 콜론 이렇게 하시면 첫 번째 평면만 얻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컬럼만 얻어오고 싶어요. 그러면 요것만 얻어오고 싶은 거죠. 요것만. 그러면 콜론 0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첫 번째 있는 첫 번째 있는 행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여기 있는 것을 0으로 지정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것들이 이제 엑시스 그래서 입니다. 그래서 엑시스를 가지고 지금 3차원 값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추출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 전치 행렬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트랜스포즈를 할 때 이제 T를 하게 되면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배열의 모양이 바뀌거든요. 배열의 모양이 바뀌는데 이 T는 이제 트랜스포즈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1에서 0에서부터 죄송합니다. 0에서부터 5까지의 어떤 1차원 배열을 이렇게 점 해가지고 하게 되면 현재 이 자료를 에 대해서 다시 리쉐입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3 곱하기 2에 2차원 배열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럼 얘를 내가 전치 행렬을 만들고 싶다. 트랜스포즈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A를 트랜스포즈 이렇게 하시면 되고 또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이제 여러분들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얘가 이제 사실은 얘는 어디에 이런 작업들은 언제 많이 하냐면
선형 대수. 여러분들 선형대수라는 과목인데 선형대수에서 이런 그 배열들 행렬들 이렇게 치환을 하게 됩니다. 행렬들을 치환하는데 트랜스포즈와 같은 형태로 다른 모양으로 바꾸는데 이런 내용들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실제 넘파이 사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그 전치 행렬을 구하는 건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전치 행렬을 구하는 것을 사실은 이거는 약간 보조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여러분들 이제 그 선형대수학, 선형대수 쪽에서도 이런 부분들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은 기계학습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사용합니다. 자료에 대한 처리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부적인 내용들은 해당되는 과목에서 선형대수학이라든가 기계학습 또는 인공지능 이런 과목에서 배우는데 일단 요 배우기 위한 어떤 선수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내용들을 좀 추가를 시켰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실습 한번 해볼게요. 배열을 하나 만들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1차원 배열이죠. as array 해서 range 이렇게 해서 0부터 11까지 값이 있고요. 다시 이제 reshape 2,2 하면 2차원 배열을 만들어지죠. 그래서 트랜스포즈 하면 얘가 전치 행렬을 만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전치 행렬 만들어 보는 것들을 같이 해봤습니다. 여기서는 넘파이에서의 그 배열 연산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넘파이를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그러니까 고속 연산이 가능한 배열을 제공한다는 거고요. 이 배열은 n차원을 지원하죠. 2차원, 3차원 지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배열이 A가 있고요. 배열 B가 있는데 지금 A하고 B 두 개의 배열을 사용해서 우리 연산을 좀 할 겁니다. 자, 그런데 A하고 B를 더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배열이 10, 20, 30이고요. 자, 더하기 1, 2, 3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배열을 덧셈한다는 건 뭐냐면 배열을 구성하는 원소들 간의 연산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넘파이에서의 배열 연산은 특별한 그 제어문 없이 연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연산은 여기 있는 것처럼 원소별로 연산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하기를 하게 되면 개별되어지는 모든 그 원소에 대해서 배열을 구성하는 원소에 대해서 이렇게 연산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A하고 B에 더하면 각각의 원소 배열의 원소 3개에 대해서 각각 연산이 더해지고요. 빼기라면 이제 그 각각 연산별로 10에서 1을 빼는 거죠. 그러면 9, 20에서 2를 빼면 18, 그 다음에 30에서 3을 빼면 27 이렇게 됩니다. 곱셈도 그렇고 나눗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 이제 배열에서의 연산은 원소별로 연산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칙연산 외에요. 사칙연산 외에 넘파이에서 제공하는 배열 연산은 기본적으로 원소 단위로 연산이 이루어지는데요.
스퀘어 루트를 한번 할게요. 스퀘어 루트라고 하는 것은 x의 제곱근을 구하는 거죠. 4다 그러면 아마 2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배열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범위가 10이니까 0부터 11까지 값을 갖는 12개의 원소를 갖는 배열 하나 만들죠. 자, 이 배열은 이제 데이터라고 우리가 정했습니다. 이름을 정했죠. 자, 그러면 지금 넘파이에서 제공하는 지금 스퀘어 루트죠. 제곱근인데 데이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데이터는 지금 몇 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냐면 지금 12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개별 원소 각각에 대해서 원소 개별에 대해서 개별 원소에 대해서 원소 개별적으로 스퀘어 루트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든 배열에 들어가 있는 원소들이 지금 제곱근을 구한 겁니다. 그렇죠? 다음에는 이제 스퀘어인데요. 스퀘어는 이제 그 제곱이죠. 스퀘어 루트랑 달리 이제 스퀘어는 x의 제곱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 5의 제곱이다 그러면 25인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스퀘어 루트의 인수가 뭐냐면 지금 배열이에요, 배열. 그렇죠? 배열일 경우죠, 배열.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넘파이의 배열 연산은 원소별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개별 원소에 대해서 다 제곱을 구하는 거죠. 여기 12까지 제곱 구했네요. 자, 그래서 배열에서의 연산, 스퀘어 루트, 스퀘어 역시 원소 단위로 배열에 있는 값들이 계산이 된다. 계산됩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A 배열하고 B 배열이 있는데 지금 보면 A 배열은 2차원 배열입니다. 그래서 1, 2, 3, 4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여기도 배열 B는 11, 12, 13, 14. 보통 2차원 배열을 우리가 이제 매트릭스 행렬이라고 하는데요.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A하고 B가 여기 있는데 A, B를 지금 뭐 하겠다는 거냐면 곱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곱하죠? 자, 2하고 11이랑 곱하고 다시 더하죠. 누구랑? 2하고 13하고 더하고. 그래서 각각 값을 구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값이 만들어지냐면 이와 같이 2 곱하기 2 배열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2 곱하기 2 곱하기 2의 배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37, 40, 85, 92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배열의 곱, 더트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더트 프로덕트라고 하는데 배열의 이제 곱을 구하는 연산에 대해서 한번 해보시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배열의 연산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소 단위로 이루어진다. 원소 단위로 연산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넘파이 배열이 가지고 있는 이제 브로드캐스팅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브로드캐스트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 일단 A라는 배열이 있습니다. A는 10, 20, 30을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이에요. A인데, 여기 B는 이제 10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이제 거죠. 이제 배열의 대치되는 개념이라기보다도 배열은 여러 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걸 배열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스칼라라고 그래요. 스칼라 값. 그래서 지금 그 배열하고 스칼라 값을 지금 연산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배열하고 배열 같은 경우에는 그 원소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배열하고 스칼라 값하고 계산일 경우에는 이 배열의 값이 이렇게 각각 스칼라의 값이 지금 배열의 브로드캐스팅 전송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이 이루어지면 자 110, 120, 130 이렇게 결과값이 얻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열과 배열끼리는 원소 단위로 계산이 되고 배열과 여기 있는 것처럼 단일값
스칼라 값은 이렇게 브로드캐스팅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하고 B가 하나는 배열이고 하나는 단위값, 스칼라 값을 갖는 경우 연산에 대해서 정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사칙 연산 모두 다 브로드캐스팅이 진행되게 됩니다.